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시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드리고 좋은 소식을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주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주운. 오늘은요, 성주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성주운맞이에 대해서 모집하는 내용을 담아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서 어느 집에 이렇게 살게 되죠. 어딘가에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요. 이 집에 터가 있습니다. 터를 터줏대감이라고 하죠. 이 터에 터줏대감이 있고요. 이 터에는 터줏대감과 더불어 가택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택신. 그리고요, 가택신은 곧 우리가 성주신으로 보는데요. 성주는 대주예요. 그러면 이 집안에서 제일 어른은 대주, 아버지, 장남, 자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또 옛날 말에 뭐 가암안사성 이런 말 있죠. 그 말이 이렇게 비롯이 된 거라고 보여져요. 성주가 편안해야 대주가 편안하고, 대주가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하고, 가족이 편안해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성주라는 거는 이 본연의 가택신을 성주신이라고도 하지만 이 집안의 대들보를 우리가 성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주가 어떠한 나이가 됐을 때 성주신이 발동을 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회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이 가중의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을 다 성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주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때에 우리가 성주가 들어왔다, 성주운이 발동을 한다, 성주신을 받아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적으로 본다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만 20살까지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부모의 운 반, 본인의 운 반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만 20세가 넘으면 오롯이 본인의 사주의 팔자의 기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20세가 넘어서 첫 번째로 오는 운이 27에 오는 초년성주운입니다. 27에 초년성주운이 와요. 비로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주운이라는 게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27 다음에 37, 47, 57, 61, 77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놓고 봤을 때 6번의 기회가 온다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점사를 보거나 뭐 이렇게 철학관에 가더라도 운이 들었네요,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손님 운 들어오셨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운을 놓고 봤을 때 1년이면 12달이 있어요. 12달에도 띠가 존재합니다. 1월달은 무슨 띠, 2월달은 무슨 띠,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서 12달을 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1년 1년도 12띠가 돌아가면서 12년을 채우면 또 다시 자축인묘로 시작이 되는 또 12띠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12년 주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봤을 때 손님 운 들어오셨네요, 올해 운이 참 좋으세요, 그랬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이 전부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3, 4월이 좋네요, 아니면 7, 8월이 좋네요, 아니면 5, 6월이 좋네요, 아니면 상반기가 좋은지 하반기가 좋은지 이런 식으로 몇 달이 있을 뿐이지 1년이고 12달이 다 좋진 않아요. 또 어디 가서 봤는데 올해부터 2, 3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2, 3년 동안 그런 운이 물론 돌기는 하지만 좋아지긴 하지만 3년 내내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27, 37, 47, 57, 61세 환갑, 그리고 77세에 오는 이 성주운은요, 10년씩 관장을 해요. 27세에 받은 성주가 37까지 타고 가면서 이 운을 타고 간다. 그리고 37부터 47까지 이렇게 10년씩 관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운에 작용을 하죠. 운의 어떤 효염을 보죠. 이 효염을 발휘를 하는 게 10년씩 관장을 하더라. 10년씩 효염을 보더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선생님 도대체 성주운이 뭔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요즘에는 성주운이라는 거를 저는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죽는 것도 문서예요. 아파트를 부동산, 아파트나 집이나 부동산, 어떠한 이사,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요. 파는 것도 문서예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문서고 나오는 것도 문서고 집을 이동하는 것도 문서고 직장을 변동하고 이동하는 것도 문서고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서가 수많은 문서가 활약을 하고 존재를 하는데 겪고 살게 되는데 이 문서가 결국은 금전 재물이다 이거죠. 문서를 잘 잡아야 내가 부자가 되고 문서를 잘 내놔야 내가 부자가 되고 또 내가 상대방을 잘 만나서 결혼을 해야 부자가 되고 또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자 되는 자식이 태어나면 또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태어나는 것도 문서지만 돌아가시는 것도 문서로 봤을 때 이 운이 너무 강할 때는 호사다마라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나쁜 게 먼저 치는 사람들이 많더라. 왜? 기운이 강하니까. 이 성주운이라는 기운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다 보니까 내 그릇을 다 채우기도 전에 엎어지더라. 그래서 뒤집혀 간다. 거꾸로 운이 들었다고 어디에서 보니까 운 들었어요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보니까 운 들어왔대. 57세. 제가 뭐 좀 해도 될까요? 사업 좀 해도 가게 좀 차려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근데 하면 그 해 망해. 1년도 안 돼서 망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주가 뒤집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성주가 뒤집히는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성주가 뒤집히면 거꾸로 운이 들어왔는데 운을 못 받게 되고 운이 거꾸로 뒤집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을 잘 받아야 돼요. 올해 좋은 운은 올해로 끝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좋아요, 2, 3년이 좋아요 하는 거는 2, 3년 안에 끝나겠죠. 그렇지만 이 성주운이라는 건 10년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27에 받아놓은 성주가 37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무수히 많은 이 문서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문서들이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재물이 되는 문서로 가라고 이 성주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주운을 받는 분들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대부분 27, 37, 47은 잘 모르세요. 잘 모르고 지내. 이런데도 잘 몰라. 근데 47, 57, 61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인생도 겪을 만큼 겪으시고 인생에 희노애락 풍파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데도 또 다니기 시작하십니다. 연세가 그 정도 돼야. 근데요. 그런 분들은 인생의 풍파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같이 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님 제가 이걸 좀 빨리 알았으면
10년 전에라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죠. 모르는 것보다 빨리 아는 게 좋지만 지금이라도 아는 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27이나 37에는요. 부모님이 모르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분들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철부지잖아요. 뭐 회사 다니든 공부를 하든 잘 모르잖아요. 본인 앞가름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27, 37에는 부모님들, 부모자가 많이 챙겨주시는 운을 받는 자녀분들이 많으시고 47, 57, 61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을 위해서 받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운이 쌓아놓은 공덕은 운을 한 번, 두 번 받는 거는 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과 같은데요. 예를 들면 27부터 27, 37, 47, 57 이렇게 4번을 운을 받아온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다가 57에 딱 한 번 받은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27, 37, 47, 57 받은 사람과 57에서 한 번 받은 사람은 이 운의 크기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7부터 차차로 쌓아간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27부터 37을 타고 가면서의 인생, 37부터 47을 타고 가는 인생, 47부터 57을 타고 가는 인생이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치만 57에서 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풍파를 많이 겪다가 57에서 거의 이렇게 바닥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힘들어서 그때라도 받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거죠. 그렇게 운의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빨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만약에 올해 37살이야. 근데 37살에 올해 운이 1월 1일 날 땡 해서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37이신 분들은 올해 성준을 받으시는 게 맞는데 운은 1월 1일 날이 됐다고 올해 운이라고 1월 1일 날 땡 하고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와서 서서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올해에 37에 성준이 들어오신 분들은 올해도 받으셔도 되지만 작년에 가을부터 9월달, 10월달 음력이에요. 9월, 10월부터 운이 점차 시작되는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때 벌써 받으세요. 그럼 거꾸로 내년에 37이신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현재 36. 근데 그분들은 내년에 성준 받으셔야 되죠. 근데 내년에 성준을 받지 말고 지금 이제 9월이에요. 음력으로. 음력 9월인데요. 음력 9월부터 지금 운이 벌써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운을 받으신 분들은 벌써 6개월을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다른 37에 받으신 분들보다 내년에 받는 37 같은 동갑이라도 그때보다 나는 6개월을 먼저 가는 거예요. 운을 먼저 내가 차지해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을 먼저 받아놓고 가면 일하는 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올해 나이 27, 37, 47, 57, 61, 77세도 해당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성주를 받으시는 분들 지난 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거는 끝이에요. 만약에 올해 27인데 내년 가서 어머 작년에요. 제가 여유가 없어서 못 받았어요. 올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내년 거를 올해 지금 6개월 전에 받는 건 가능해. 하지만 올해 끝난 거를 내년에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27, 37, 47, 57, 61, 77세가 본 성주에 해당이 되지만 그보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26, 36, 46, 56, 60, 76 이분들도 성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음력으로 9월인데요, 여러분. 음력으로 9월달, 10월달에는 이런 재수 음맞이를 많이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음력 9, 10월에 재수맞이를 많이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달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달의 기운이 9월달, 10월달, 3월달 이런 달의 기운이 다른 때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또 이런 운을 받으면 운이 배로 온다, 뭐 이렇게 운이 크게 온다,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9월달만 되면 너무너무 운 받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너무너무 재수꽃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운의 흐름상 단기간으로 가는 것도 그 해에 운을 받으면 좋겠지만 없는 운을 퍼올 순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10년을 관장하는 운은 놓치지 말으셔라 이거죠.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 돼서는 못 받는 운이잖아요. 10년 기다리셔야 돼요. 올해 못 받으신 분들은 10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힘드시죠? 다른 운은 존재하겠죠. 중간중간에. 그치만 그 크기가 다릅니다. 성주운이라는 크기와 1년짜리, 2년짜리 운과는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성주만큼은 꼭 받으셔라. 꼭 놓치지 마셔라 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간에서 우리 신도분들 어머님들한테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조금 아픈 자손, 그리고 이렇게 풍파가 많은 자손, 사주가 신약해서 이렇게 많이 신가물에 눌려있는 자손들은 제가 생일불공을 꼭 드리세요 라는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성주가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나이를 항상 체크를 해요.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밟아 나가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언제가 어떻구라는 거를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리도 말씀해드려요. 내년에 엄마, 따님, 아드님 성주운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꼭 지키세요. 근데 저도 미리는 말씀을 드려도 그때 가서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 성주만큼은 다른 운은 몰라도 다른 운은 올해 없으면 내년에 아니면 그 후년에라도 언젠가 오는 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의 크기가 다르고 그 운의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주 운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드려요. 어머니 지금 성주 들었어요. 꼭 받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세대가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뭐 얼굴도 모르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본인들이 행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기운이 또 저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이 행복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 어려운 세상에 정말 왜 금전재물도 내가 자꾸 저축을 해야 어떤 횡재수라는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는 횡재수라는 단어가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횡재수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놈의 횡재수는 다른 걸 또 뺏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요, 금전도 저축을 해서 불려나가듯이 이 운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런 운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콩고물이 반드시 자손에게도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준만큼은 꼭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성준 맞이는 단체로 이렇게 제가 행사를 또 모집하게 됐어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남들하고 섞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 물론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안 되는데 놓치기는 싫어요. 아, 이거 어떡하죠? 좀 어떻게 적은 금액으로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행사에 같이 동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준 받으셔서 10년 동안 그 운을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연희군 꽃대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청껏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따로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단체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지금 음력으로 이번 달이 9월 달인데요. 9월 달에 행사를 모집을 해서 10월 초에 할 예정이에요. 음력으로 10월 초에.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또 제가 이제 공지가 나오면 또 한번 이제 영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공지를 해드려서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일사가 또 다른 일사들이 많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거를 굉장히 길게 잡아서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모집 기간을 잡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9월달 안에 음력으로 9월달 안에 행사 모집을 해서 지금 이제 9월 달이면은 거의 뭐 한 3주 정도? 2, 3주 남았나요?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요 시간 안에 2, 3주 안에 모집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꼭 참여하셔서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셨죠? 이제 개묘년에 2월달이 밝았습니다. 2월. 우리가 이제 흔히 영동달이라고 하죠. 2월달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이민년이라는 호랑이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2023년도가 되면서 개묘년에 토끼 해가 됐죠. 이 토끼띠 해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기운이 바뀌는 거를 의미를 두는 거를 우리가 이제 띠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 해 한 해 이렇게 바뀌면서 한 해의 기운이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우리가 또 중요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해가 되면 새로운 기운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열렸을 때 우리가 반드시 정초에 중요한 일이 있죠. 여러분들 삼재풀이 아시죠? 삼재풀이와 홍수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들 뭐 삼재팔란, 삼재에 들었다, 삼재팔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9년에 한 번씩 삼재라는 게 오게 되는데요. 누구나. 근데 이 9년이 지나면 3년 동안은 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이 삼재에 들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들삼재, 올해는 이제 눌삼재, 눌러간다 이거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날삼재, 나가는 삼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삼재팔란이라고 해서 3가지 재현과 8가지 난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난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맞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삼재 때문에 더더욱 힘들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이 또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정의 부부의 인연이 또 끊겨가는 가정도 계시고요. 또 가족 간의 불화도 생기고 또 아프신 분들, 병원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삼재 때 이렇게 좀 안 좋은 상을 당하시거나 이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재팔란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삼재를 중요시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삼재 때에는 삼재를 꼭 풀고 가죠. 근데 이 삼재라는 거는 3년 동안 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3년 외에 그 전
전해 후에 이렇게 5년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내 그 삼재에 해당하는 3년 전해에 들어와서 3년이 끝나는 그 다음 해에 나가죠.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느냐면 본인의 생일달에 들어와서 본인의 생일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으로는 4년이 되고요. 횟수로는 5년이 되는데요. 너무 길죠. 그래서 이렇게 삼재팔란이 무섭고 어렵다 이렇게들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재라는 거는 삼재 동안에만 푸는 게 아니라 작년에 풀었는데요. 올해 풀었는데요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삼재는 3년 동안 매 해운년에 정초에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다 아실 텐데 아직도 이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요, 또 이 삼재에 해당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띠가 12띠다 보니까 우리가 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 3띠 외에 그 나머지 띠분들은 9띠가 계십니다. 이 9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홍수매기라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홍수매기가 뭐냐면 정초에 우리가 이제 개묘년이 열렸어요. 그러면 새해가 어느 해든지 이제 이렇게 해가 바뀌면은 새해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해가 바뀌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운이 바뀝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 기운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좋은 기운을 몰고 올 수도 있고 또 혹은 좀 안 좋은 기운이 몰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삼재가 아닌데 평생이 삼재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왜 매년 이렇지? 왜 올해는 이렇지? 이렇게 또 의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년을 항상 밟아 나가시면서 우리가 이제 정초에는 신수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올해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가는 거죠. 이제 개묘년이 밝았는데 올해는 내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 해운년의 운세의 흐름이 과연 좋게 흘러갈지 나쁘게 흘러갈지를 미리 점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초에는 신년 운수를 많이 봐서 많이들 이렇게 움직이시는데요. 그와 함께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홍수매기인데요. 홍수매기는 1년에 365일이죠. 우리가 12달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한 달 한 달 이렇게 막아가는 게 무엇을 막습니까? 애군액살, 도액을 다 막아드립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안 좋은 거 막아드리고 2월 달에 안 좋은 거 막아드리고 3월 달에 안 좋은 거 막아드리고 이렇게 1월부터 달달이 12월까지 365일을 미리 막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올해는 우리가 이제 2, 3년, 3,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윤달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음력 2월에 들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3달이 되죠. 13달의 해운년이다. 그 개묘년은 13달이 됩니다. 그래서 13달을 다 맞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이런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뭐 영업을 하시거나 혹은 뭐 그런 걸 안 하시더라도 이런 무속적인 이런 만약에 이런데 연을 짓고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해운년에 운이 들어왔거나 뭐 좋든 안 좋든 어떠한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올해 운이 좋아. 그래서 운이 들었어. 그러면 대운 맞이를 하세요. 뭐 재수 맞이를 하세요. 운 맞이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런 운맞이꽃이라든지 재수맞이꽃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삼재풀이나 홍수매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정초에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뭐 올해 한 10월 달쯤 아니면 뭐 6월 달, 5월 달 이렇게 몇 달이 지나서 중간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정초에 반드시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나는 1월부터 올 음력 1월에 혹은 2월에 지금 3월에 어떤 이제 뭐 재수맞이라든지 운맞이를 생각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반드시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최하시는 무당 선생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하시는 분들은 이런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다 매년마다 구슬할 순 없잖아요. 어떻게 매년, 아니 뭐 잘 되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렇게 매년 구슬하시는 분들이 뭐 사업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매년 구슬 못하는 대신에 정초에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는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막 수백만 원을 드리고 뭐 수천만 원을 들여서 큰 구슬 하지는 못하더라도 단돈 이렇게 소소한 금액으로 뭐 가정에 이제 예를 들면 뭐 가족이 4인 가족, 5인 가족, 요즘에는 5인 가족도 조금 드물죠. 요즘에는 뭐 거의 이제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3, 4인 가족이 뭐 단돈 몇십만 원으로 이렇게 홍수매기와 삼재풀이를 다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정초에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는 하고 넘어가자 이거죠. 삼재가 드신 분들은 삼재를 푸시고 삼재가 아니신 그 외에 9띠 분들은 홍수매기를 꼭 하셔라. 그래서 올해에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는 올해에 지금부터 펼쳐지는 12달, 13달을 이렇게 애군액사를 전부 풀고 가셔라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삼재 풀면은 무슨 복이 오나요? 아니면 삼재 풀면은 제가 뭐가 좋아지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삼재풀이나 홍수매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애군액살풀이입니다. 나쁜 걸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맞이가 아니에요. 운맞이가 아니라 나쁜 거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나쁜 거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뭐 무릎이 깨지고 다칠 수가 있죠. 혹은 뭐 크게 또 부상을 입거나 크게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걸 막아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적게. 예를 들면 크게 다칠 거 작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금전이 올해 손실운이 많아, 그래서 막 이렇게 손재수가 많이 나거나 이럴 때 크게 나갈 거 작게 나가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크게 나갈 게 작게 나가거나 아니면 뭐 크게 다칠 게 작게 다치는 것 자체가 어떤 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해서 되겠어? 아니 오늘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려면은 뭐 우리 같은 무당도 매일 구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 많으세요. 다 정성이 들어가는 거고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걸 매년 이렇게 풀어가자 이거죠. 어떻게? 한 번 풀었다고 그게 운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매 해운년의 운기가 바뀌어요. 기운이 바뀝니다. 아니 어제와 오늘도 기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의 일진, 오늘의 일진. 그 날의 일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일진에 따라서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게 그 일진이란 말이죠. 하물며 이 1년 동안의 해운년에 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운년을 넘길 때마다 우리가 올해 잘 넘겨주세요 하고 새해 맞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초에 꼭 잊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만약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수맞이, 운맞이 굿을 매년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으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정초에 홍수매기랑 삼재풀이는 다른 것 못해도 이것만은 꼭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올해가 편안히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못해도 꼭 이거는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중요시 하냐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음력 2월을 기다렸어요. 음력 2월이 영동달입니다. 영동달은요. 예전부터 영동 할매가 심판을 짓는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쁜 짓을 하거나 부정이 끼거나 이런 거를 다 영동 할머니가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너 이랬지 너 이랬지 해서 재판을 하러 오시는 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력 2월은요. 부정을 많이 가렸어요.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 몸을 사렸습니다. 나쁜 거 안 하고 새로운 거 안 하고 잘 지켜 가만히 조심히 이런 달이 바로 영동달입니다. 근데요. 이 영동달에는 또 우리가 흔히 용궁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용궁 기도나 용궁 치성을 많이 합니다. 용궁에 가서 우리가 굿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동 할매 달이기 때문에 용궁이 또 잘 받아요. 그래서 용궁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용궁은요, 부정한 거를 싹 걷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애군액살 풀이는 2월 달에 하는 게 또 제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2월 달에 음력 2월에 부정도 가시고 부정한 걸 또 많이 이렇게 조심도 했지만은 많은 애군액살 이 나쁜 거 삼재풀이라든지 이런 홍수맥이 나쁜 애군액살 도액을 푸실 때에는 음력 2월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기다렸다가 이렇게 2월 달에 근데요 날짜가 내일 모레예요. 이번 주 이제 26일 양력이에요, 여러분. 2월 26일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건 이제 단체로 이렇게 합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공지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몇 월 며칠 날 2월 26일 일요일 날 뭐 어디에서 몇 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참석을 하실 분들은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 일사가 끝난 26일이 끝나고 뭐 수일 내로 이렇게 영상과 사진을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한참 모집 중이라서 오늘이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근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런 거는 단체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또 개개인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개인이 하셨죠? 이렇게 단체로 하는 게 뭐 없었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단체는 없었고 개개인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세월이 좋아져서 다 이렇게 합동으로 합니다. 단체로. 그러면 소소한 금액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가족 전부 풀어도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꼭 푸셔라. 그리고 또 지금 이거를 하는 단체 합동으로 하는 게 이번에 2월 26일이 지나면 이제 행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조금 많이 참여를 했으면 지금까지 물론 다른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뭐 몇 달 전부터 막 이렇게 광고 많이 하셨죠. 제가 제일 늦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일사 때문에 뭐 거의 바빠서 못했는데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삼재가 뭐야? 홍수매기가 뭐야? 나 그거, 올해는 놓쳤어. 작년에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생각지도 못했네.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제 3일 정도 남았어요. 3일 정도 남아서 25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제 저희가 26일 날 행사를 하는데 그 전날까지 25일까지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뭐 제가 며칠 전까지 받아요 해도 소용없어요. 거의 전날까지 항상 어떤 행사든 항상 전날까지 이렇게 문의가 오시기 때문에 뭐 이제는 그냥 전날까지로 이제 제가 마음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지금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에라도 아직까지
이런 거 접수 못하신 분들, 어머 아차 싶으신 분들은 꼭 접수하시라고 제가 3일을 남겨놓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액매기, 우리 홍수매기, 애군액살풀이, 삼재풀이 다 하시고요. 정말 가정에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개묘년에도 좋은 일만 가정 내에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립니다. 접수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